대문강답 특집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 깊이 보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내외의 의표를 찔렀다는 점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의 첫 데뷔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꺼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셈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우려가 컸고 이 정도로 해낼 것이라는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현대건설에서 국제 경험을 익힌 적도 없고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친 변호사 출신 지역 정치인 경력으로 그야말로 순수 토종입니다. 이런 이 대통령이 뉴욕의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를 상대하기에는 역량이 달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해서 영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소통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새 집권 세력을 종북 친중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진영에 상당한 것도 비관 요소였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우려하던 미국 언론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끼니를 걱정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때 살 길을 찾는 순발력과 생존 본능이 탁월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돌파하는 기질을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체득해 놓은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온갖 험악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위기까지 내몰렸고 유세 때 테러까지 당하는 사생결단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3시간 남겨놓고 트럼프가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겁주는 SNS로 올렸는데도 이 대통령은 태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트럼프 앞에서 아첨을 하고 미소를 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이 터졌을 때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SNS를 보고 나서 정상회담에 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활달하게 아첨하는 언사를 하고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봅니다. 좋게 수습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한국의 숙청 또는 혁명 같은 SNS 글을 통해서 상대를 겁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에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과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의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세력과 한국의 이재명 새 정부를 친중 종북으로 의심하면서 트럼프에게 왜곡된 한국 정세 보고를 하는 미국 극우 세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미국의 이런 세력과 연대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회방할 정도로 한국 정치와 국민의 분열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내 분열상은 우리 국익을 팽개칠 정도로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설적인 성과의 하나는 국내 정치와 이념의 극심한 분열과 싸움으로 인하여 밖에서 나라의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재앙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식은땀 나게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는 딴 나라입니다. 새로 선출된 장동영 야당 대표는 이 정권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정청래 여당 대표는 새 야당 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할 정도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처럼 국내 정세가 불안한 한국을 동맹으로 상대하는 것이 피곤하고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한국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아직 갇혀있지 않으냐고 한국을 은근히 꼬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내 정치가 외교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극우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성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여야당은 대표들이 악수하지 않을 정도로 분열되고 극심하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국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정치 싸움이 극심하다고 봅니다. 애국심을 쌓을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국익이 결정적으로 걸린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치 싸움의 도구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동맹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서 안보와 경제를 같이 도모하겠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윤석열이 안 되면 이재명도 안 된다며 끝없이 싸워서 한국 국내가 계속 불안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영국, 일본처럼 신실한 동맹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로 식은땀 나는 상황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돌파했다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총력 외교가 당과 정부와 청와대까지 시스템적으로 미흡하다는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미대사 자리를 너무 빨리 비운 채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외교관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정치 지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미국 대사라도 비우는 것보다는 연장 근무를 시켜서 이번 정상회담까지 일하도록 해야 했다고 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내 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대북 유화 정책을 먼저 들고 나오는 등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도 아쉬움입니다. 대담한 질문 강력한 답변 대문강답 특집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